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이제 사기다라고 했는데 대선 기간 보면은 가상자산의 수도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근자의 미국 언론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발행하는 코인은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이게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까요? 사실 이제 그 공약이 굉장히 정리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그 연설을 들었는데 1시간 뭐 정도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그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비트코인을 금이나 원유와 같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겠다. 오히려 크립토 수도로 미국을 수도로 만들어서 육성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은 다 미국에서 채굴되도록 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좀 더 큰 얘기인데 미국은 이미 그 비트코인을 다른 금융 상품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주식이나 채권,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얻어진 소득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세율을 두고 과세를 하는데요. 아예 이제 관세를 올려서 소득세를 다 철폐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뭐 꼭 여기 국한된 건 아니어도 이 크립토라는 걸 하나의 자산군으로 보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는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변화가 있는, 우리도 뭐냐면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우리도 이제 그 얼마 전에 금투세는 이제 우리가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여태까지는 가상자산은 자산이 아니다 라고 하고, 시장은 규제하지도 않았고, 돈은 한국의 코스피 양만큼 매일 거래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가 지금 정부가 과세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죠? 이게 참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 정부라든지 당국에 계신 분들 생각 중에 굉장히 큰 게 이번 정부의 아젠다 중에 큰 게 밸류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증시가 좀 올라야지 뭐 지지율도 오르고 뭐 이건 당연한 건데요. 밸류업을 해야 되는데 가상자산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게 근데 이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닫혀있는 시각이지 않습니까? 이미 한국 증시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투자를 하면은 비과세, 국내에서 투자하면 과세라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행정적 조치들을 하시겠지만은 투자자들이 또 다 해외로 나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 시장을 너무 어떤 규제를 하고 당국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은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코인을 샀던 시점하고 지금하고를 정확하게 이게 과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공평한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식은 이익이 난 거하고 손해 난 거를 두 개를 같이 계산해서 과세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과세 기반의 자료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러면 또 국내를 통하지 않고 해외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자료는 도대체 있는 것인지, 그런 면에서 나는 이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몇 가지 준비가 충분하고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혹시 이게 자금을 급속도로 더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는 정부가 다 준비를 한 걸까요? 제가 정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비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말씀을 좋은 말씀 주셨는데, 두 번째로 비슷한데요. 대표자가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우리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할 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스턴 차 사건 잘 아시지만, 이게 정부가 걷는 세금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국민에게 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준 건 없는데 세금은 좀 받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징벌적 과세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의 가장 큰 불만은 해주는 건 없는데 돈은 내놓으라니.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적인 문제, 블록체인이나 이 가상자산의 특성상 말씀하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지갑 대 지갑으로 이사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이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해외 거래소에서 산 물량일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사실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안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지 이 조세라는 건 굉장히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부터 당장 시행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혼란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위한 어떤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조치들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과세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아예 편입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게 그 비트코인 한 1,000만 원 할 때 국민연금이 이걸 사야 된다. 모험을 해보자. 라고 하니까 저 잘려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의원님. 그러시던데 실제 국민연금은 뭐 이런 비슷한 사례 같은 게 없나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해외 주요 연기금들 기관들은 뭐 비트코인 투자 많이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사실 정부 규제에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뿐만이 아니라 사실 ETF에 대한 투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먹히지 않았나 싶은 게 이번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 두 종목의 투자를 그래도 상당 부분 해놨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 1,000조를 넘게 굴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큰 손인데 사실 이걸 확 열어줬으면 그 PD님 말씀대로 훨씬 더 큰 포션을 투자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불었을 텐데 눈치를 보면서 조금 하신 것 같아요. 미국의 상장 주식 중에 자산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들고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이 기업과 미국의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두 종목을 꿰사서 3분기 기준으로 평가 이익이 한 1,560억 원 투자를 잘 하셨죠. 참 이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에요. 한국 정부는 공무원들은 이 코인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그죠? 이 법인 계좌도 안 열어주고, 금융기관에 사지도 못하게 하는데, 국민연금은 미국에 가서 사이드로 코인을 산다. 그러면 뭔가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안 움직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움직이는데 한국 정부 안 움직이고 있고, 미국의 금융기관은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 금융기관 안 움직이고 있고. 이런 면에서 결국 금융 시스템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과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공정한가 그리고 시스템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할 때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디지털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페트로달러 체제라는 게 중동의 석유를 거래할 때는 달러로 거래를 하고, 그죠? 근데 석유의 시대가 거의 저물어 가게 되면 만약 미국에서 앞으로 AI 반도체를 사는 데 있어서는 코인으로 일정 부분 거래를 해야 된다. 또는 AI에 관련된 데이터, 서버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코인으로 결제 같은 걸 요구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페트로달러 체제가 약화되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기축통화 전쟁에서 좀 더 유리한 어떤 보완제를 발견하고 있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조하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제 금태화는 금지한다. 그러고 나서 석유는 달러로만 살 수 있게 한다. 라고 했고, 이 밀월관계 어떻게 보면 국제 금융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었는데요. 셰일가스 혁명 이후로 사실은 중동의 중에서는 굉장히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제 위안화로, 중국에서 위안화로 나 석유 살게 라고 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또 있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을 지켜야 되는데 달러라는 것도 미국에서 이제 정부 부채를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미국 정부가 이 채권, 이 국채를 다 갚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또 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미국 정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가지고 이거를 갚는 국채 이자만 연간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 국방 예산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미국이 각 나라 정부들이 채권을 계속 발행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졌을 때 마지막 믿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은 가치 저장 수단은 뭔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지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달러의 적을 비트코인처럼 봤어요. 근데 트럼프 정부는 비트코인을 이제 내가 이거를 끌어안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지금 전략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기반한 여러 코인들을 미국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끊어안는 시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